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한 난리가 났습니다. 김정은이가 수해 피해 현장에서 애민 정신을 강조하는 영상, 조선중앙TV 온종일 방송, 감춰진 숨겨진 충격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60년 만에 터진 대홍수, 김정은이가 이미 7월 22일 또 7월 24일 중국 길림성 공안당국이 2차례에 거쳐서 이번 수해 공동으로 대처하자라고 중국이 제안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거절을 했지요.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7월 27일 전승절이라며 얼마나 지랄을 떨었습니까? 28일 중국은 16개의 수문을 전부 다 개방을 했지요. 이에 그 수문에서 나온 물이 어느 쪽으로 갔다? 북한의 자강도, 양강도, 신의주를 뒤집어 엎었죠. 사실상 이번 수해 피해는 김정은 때문에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 말 북한에 큰 비가 내려 신의주, 우이주 등 일부 지역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은 8일, 9일 이틀간 또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김정은이는 평안북도 위주군의 수해 피해 이재민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대 연설을 통해 어린이 등 취약 이재민 15,400명을 평양으로 보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죠. 얼마나 겁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정은은 직접 구호 물품과 생필품을 전용 열차에 싣고 와서 나누어 주며 애민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김정은을 보며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은은 수해 현장 곳곳을 돌며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친어버이 같은 애민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민들이 머무는 천막을 찾아다니며 손을 잡고 위로의 이야기를 건네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 사온 백화점 옷을 입혀주거나 과자를 먹여주고 볼에 뽀뽀를 해 주었습니다. 노인들에겐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수해 구호 물품과 식량 등을 자신의 전용 열차에 싣고 온 뒤 당 간부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연설할 때는 이재민들을 모두 버스에 태워 자신의 전용 열차가 있는 역으로 데리고 왔는데 연설을 마친 뒤에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이런 애민 정신이 담긴 영상, 20분짜리 영상을 조선중앙TV는 하루 종일 방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또 감격해하는 어린이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의 애민 정신을 강조한 이 20분짜리 영상을 하루 종일 튼 것은 초유의 방송입니다. 그 어떤 영상도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 틀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은은 취약계층 이재민 15,400명을 평양으로 데려가겠다는 중대 발표가 담긴 연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전 매체를 통해 노출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 있는 천막에 선풍기 한 대, 다 잃었는데 백화점 옷 준들, 선전 매체를 보면
김정은이 방문한 평안북도 우이주 지역의 이재민 캠프에는 가설 천막이 70여 개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연신 땀을 흘리고 있고 조선중앙통신도 찌는 듯한 무더위라고 표현한 거로 보면 당시 우이주 날씨가 무척 더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설 천막에는 15명에서 20명의 사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 보이는 건 선전 방송이 나올 텔레비전 1대와 거울 1개, 옷걸이 1개, 선풍기 1대, 이불 등이었습니다. 천막 안에 선풍기 1대는 그마저도 김정은을 향해 바람을 보냈습니다. 김정은은 직접 평양 대성백화점에서 구입해 왔다는 레이스 원피스를 여자 아이들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옷을 입은 아이와 부모는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질적 폐해 방치해 놓고 자연재해 탓하며 책임 피해.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금만 참자고 우리 이제 자연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 보란듯이 지상 낙원을 우뚝 세워놓고 잘 살아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수해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과 정부, 김정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자연재해, 김정은의 잘못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언론이 북한 김정은의 애민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우이주와 신의주 지역이 폭우만 내리면 저수지로 변해버리는 고질적 취약성이 있다며 이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압록강 변해 우이주와 신의주 지역의 홍수 피해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995년에는 압록강이 크게 범람해 압록강 맞은편 중국에까지 큰 피해를 입혔고, 이때 중국은 압록강 변에 수문과 방벽을 설치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10년과 2012년, 2016년에도 홍수 피해는 이어졌는데 방벽을 세운 중국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늘 수해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수해가 이렇게 자주 발생했다면 중국처럼 수해 방지문이나 방벽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미리 진행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30년 넘게 이것을 방치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 놓고 자연재해만 탓할 순 없는 일인데도 북한의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남한의 수해 보도 일일이 반박하며 적은 변할 수 없는 적. 김정은은 중대 연설에 남한 얘기도 포함했습니다. 남측 언론이 수해 피해 보도를 날조해서 보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를 폄훼하는 궤변들을 한번 겪고 자기 국민을 얼리고 세상 여론을 흔들어 보자는 심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한 보도와 달리 지난달 28일 자신이 방문한 수해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고, 지난달 27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도 평양에서 전승절 행사를 진행했다는 남한 보도는 억지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며 적이 어떤 적인가를 직접 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대적관을 바로 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지원은 거부, 체면 차리고 재난 극복, 지도자 상 정립 위도. 김정은은 심각한 수해에도 외부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우리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향을 전해오고 있다며 사의를 표한 뒤 자체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교 교수는 수해 지원을 수용할 경우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동시에 핵 강국이 재난 피해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체면적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 독자 극복을 통해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 상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얼마나 민낯이 드러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전 방송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한국의 수해 피해 지원 거절, 그럴 수 있다. 또 러시아의 수해 피해 지원 거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거 거부한 이후에 지금 북한 곳곳에서 뭐가 터지고 있습니까? 거의 폭동 수준의 저항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정은이가 즉결 처분을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재판도 없이 지금 처형을 하고 있죠. 북한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애민 정신을 강조하며 보십시오. 수해로 다 잃었는데 백화점 옷 준들, 김정은 애민 정신에 감춰진 것들, 이게 이제 조선중앙 TV가 밝힌 건데, 그리고 이렇게 이재민이 많이 나왔는데 딸랑 70개? 천막? (18명에서) 15명에서 20명이 있는데 딸랑 선풍기 하나? 뭐겠습니까? 쇼하는 거죠, 쇼. 저는 이렇게 김정은 전용 열차에 이렇게 싣고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다급하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왜?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다, 김정은이가? 한국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전용 열차에 이렇게 연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도 처음 봤어요. 다급했다는 이야기죠, 김정은이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